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반장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재보궐 무공천의 숨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일부 국회의원도 뽑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5곳인데 이 가운데 3곳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 안성시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곳입니다. 민주당 당원엔 이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4월에는 그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엄청난 논란에도 결국 그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공천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당을 바꾸긴 바꿨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 단서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후보를 내려면 전당원 투표 거쳐서 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서 내야 하는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장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이 후보는 당시에도 신뢰를 강조하면서 이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당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후보를 낸 게 이낙연 전 대표인데 졸지에 장사꾼보다도 신뢰를 안 지킨 사람이 돼버린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명분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경기 안성은 바로 직전까지 김학용 의원, 또 청주 상당은 정우택 의원 등 야당 중진들이 여러 번 당선됐던 곳이라 이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질지도 모르는 선거인데 명분이라도 챙기자. 네. 그래서 무공천 얘기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종로는 근데 좀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퇴 이유도 당헌이 규정한 뭐 중대한 잘못도 아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종로는 다른 이유로 또 고민인데 가장 큰 변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엄청 궁금해하던데 김 반장 종로에 누가 나옵니까? 그거는 잠시 뒤에 제 순서에서 살짝 좀 언급을 할 건데 네. 뭐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지금. 예, 뭐 정치 1번지인 종로의 경우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선 후보와 일종의 이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그래서 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예, 결국 대선과 물려 있어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적지 않겠군요. 예. 자, 그럼 야당 반장 김정우 기자가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야당 설명서는 안철수 활용법입니다. 참 선거 때마다 이 안철수 후보 문제가 등장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지요? 네, 현재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이슈를 그 자체를 말하길 꺼려합니다. 언급이 자꾸 될수록 괜히 키워준다 이런 판단인데 안 후보로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2%대에서 높아봐야 6%대 수준인데 예. 심지어 이렇게 보면 일부 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와도 약간 좀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3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4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4자 구도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다만 안 후보의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내가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즉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이 선대위에서 확실한 축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김종인, 이준석 그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철수라는 인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아마 맨 앞줄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하고 갈등을 겪었던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지난주에 극적 봉합을 이룬 직후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정권 교체의 동반자로 보기보다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을 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그 윤 후보가 지난달 TV조선에서 직접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발언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까지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일화라든지 이런 협상, 대화를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어떤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봐서 내가 대통령 선거를 끝까지 가야 할 것이냐 하느냐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온도차가 보이는데 김 위원장 말은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끝까지 완주할 명분이 없을 거다 이런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결단하라 이렇게 압박하게 됐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달리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걸 협상 전략으로 쓰려는 듯 보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어쨌든 당을 이끄는 안 후보가 이 빈손으로 또 대선을 포기할 수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철수 종로 출마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서반장 무공천 얘기에서도 좀 나왔지만 안 후보가 종로 출마로 선회를 한다면 사실상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굳이 그런 큰 지역구를 안 후보에게 맡길 필요가 있냐 이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종로 받고 대선 포기한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치권에 많더군요. 이것도 좀 두고 보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